자, 그럼 전에 봤던 그 지구계 구성요소 5가지들은 실제로 지구에 있어서는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어, 지구계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구계 물질과 에너지 순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면 어, 이런 순환에는, 그러니까 변화에는 에너지는 항상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치가 바뀌어도 에너지가 바뀌는 거고, 물질의 종류가 바뀌어도 에너지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에는 에너지가 동반되는 것을 잘 알고 봐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물이 순환되는 과정을 보면 먼저 태양에 의해서 바닷물이나 아니면 육지에 있던 물들이 증발해서 올라가게 되면 구름을 생성하게 되겠죠. 그러면 구름 상태에서 물을 많이 머금게 되면 강수, 비를 통해서 육지에 물이 이동하게 되고, 그 물들이 육지를 이동하면서 육지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다시 강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계는 끊임없이 순환하고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탄소라고 하는 물질도 계속 지구계에서 변하고 있습니다. 탄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우리 이제 그 광물을 이루고 있는 원소라고 하는 걸 배울 텐데요. 모든 생명체는 탄소를 기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 아니면 생명체 이루고 있는 것들, 그 외 생명체를 이루게 하는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탄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탄소도 마찬가지로 화산 활동을 하면 그 화산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기체 중의 일부가 이산화탄소가 되고, 이산화탄소를 식물들이 재료로 이용해서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화석 연료로 지하 깊은 곳에 쌓이기도 하고, 또 아니면 물을 통해서 바닷가에 유입이 돼서 퇴적이 되기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탄소도 순환 과정을 통해서 계속 지구계에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지구계들은 5가지 구성 요소, 다시 보면 기권, 수권, 생물권, 지권, 그 외 외권 같은 5가지 요소들은 계속 상호작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예를 한 가지만 보면 화산 활동을 하면 기온이 하강한다. 그 과정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화산 활동을 하면 화산재를 통해서 화산재가 생성이 되겠죠. 이것들이 햇빛을 가리게 되고, 가린 햇빛을 통해서 태양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기온이 하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지구 전체를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화산 활동이 결국에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구 전체 기온을 하강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의 순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원이 되고요. 큰 화산이 폭발하면 지구의 기온이 내려가는 까닭은, 화산이 폭발하면 방금 봤듯이 분출된 화산재가 하늘 높이 올라가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온도가 하강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봤던 탐구 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부교재 몇 페이지에 있었냐면요. 부교재 5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가나 다라의 상호작용하는 요소와 예를 찾아보는 거였는데, 첫 번째, 화산 폭발에 의해서 대기로 방출된 화산재가 지구의 기온을 낮추는 것은 화산 폭발이라는 장소가 직권이기 때문에 직권과, 자, 그 다음에 기권이 상호작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강물이 흐르면서 풍화 침식 작용을 통해 지표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물이 땅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수권과 직권, 다 같은 경우는 식물이 죽어서 토양의 성분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식물은 생물권이고 토양은 직권이기 때문에 생물권과 직권. 자, 그리고 라는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작용은 식물이 생물권이고 기체는 기권으로 가기 때문에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하는 예는 엄청나게 많고, 선생님이 그 부교재 3페이지에 정리는 다 해놨어요. 근데 여러 가지만 보면 가에 대한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하는 예는 대기에 의해서 풍화 침식 작용이 일어나는 거,
풍화 침식 작용은 깎이고 변하는 작용을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수권과 직권에 상호작용하는 예는 지진 해일, 선생님이 여러 차례 얘기했었죠. 지진 해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는 화석연료라는 바람에 의해 식물의 포자와 씨가 날리는 예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물의 대멸종에 관한 가설, 한번 지문이 좀 기니까 선생님이 기계 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때 지구상에서 가장 번성했던 공룡은 약 6,500만 년 전 갑자기 멸종했다. 이때 공룡뿐만 아니라 육상 생물과 바다 생물을 포함한 지구 전체 생물의 약 75%가 멸종했다. 이 대멸종의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가설이 제기되었지만 현재 가장 유력한 가설은 소행성 충돌설이다. 자, 뒤에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약 6,500만 년 전지름이 약 10km에 달하는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대규모의 화재와 지진, 거대한 해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 소행성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많은 양의 먼지가 대기 중으로 올라가 지구를 뒤덮어 햇빛을 차단하였다. 그 결과 지구의 기온이 내려갔으며 햇빛을 받지 못한 식물은 광합성을 하지 못하게 되어 죽게 되고 연쇄적으로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까지 영향을 받아 전체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자, 이 가설을 정리한 것을 보고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2에서 생물의 대멸종 과정을 다음 그림과 같이 정리했을 때 빈칸에 알맞은 요인을 모두 찾아 써보자. 자, 소행설이 충돌하는 과정에 그 사이에 있는 요인들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지구계에서 이 외권에서 온 소행성이 충돌하면 생물권이 죽는 이 사이에는 상호작용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보면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간단하게 보면 화재, 지진, 해일, 그 다음에 먼지가 지구를 뒤덮어서 기온을 하강하는 현상, 그 다음에 식물의 광합성이 중단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요소들은 어떤 요소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고 자, 복습을 하길 바랍니다.